자, 2번 문제 보시죠.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 중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의 중간에 있다 이런 뜻이겠어요.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2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만큼은 기본법이자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 3번 문항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개사법은 일반법적 지위도 있지만 무슨 법적 지위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법적 지위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2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 좀 우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제 1,500개 좀 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상법, 공인중개사법, 우리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법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4가지 법을 좀 제가 이제 적어놓고 설명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중개업자 있죠, 중개업자. 중개업자는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문 직업인이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문 직업인이죠. 그러면 우리 중개업자에게는 무슨 법이 당연히 적용되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이 당연히 적용되겠죠. 근데 중개업자가 이제 중개업을 어떤 형태로 하냐면 상행위 형태로 하죠. 뭘 대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도 적용을 받게 되냐면 상법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중개업자이기 이전에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중개업자가 누구하고 법률 관계를 맺냐면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법률 관계를 맺죠.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중개계약 같은 거.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무슨 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어요? 민법이라고 하는 법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중개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순서는 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해져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나열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똑같은 법인데 이렇게 우위에 있는 법이 있고 우위에 있지 못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법들 간에는. 그러면 이렇게 우위에 있는 법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특별법. 우위에 있지 못한 법은 일반법.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개사법이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비해서는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 중개업자 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들어가요. 공사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특수법인인 중개업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큼은 무슨 법을 당연히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법을 적용을 하되 부동산 중개만큼은 부동산 중개에서만큼은 무슨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이 법과 이 법 사이에 부동산 중개에서만큼은 또 특별법과 일반법적 지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시는 이 공인중개사법은 양쪽 위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법적 지위도 있고요. 이렇게 특별법적 지위도 있고 또 무슨 법적 지위? 일반법적 지위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개념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3번 질문 모두 맞았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각 한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4번 틀렸어요. 법률은 한 개가 있는 게 맞고요. 시행령 성격을 갖고 있는 애가 2개가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시행령이 있고 경매 관련해서 그게 2개가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 1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법률 1개, 시행령 2개, 시행규칙 1개 이렇게 이제 총 4가지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다시요. 법률 1개, 시행령 2개, 시행규칙 1개 이렇게 총 4가지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지만 우리 법은 당연히 국내법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당연히 적용되겠죠. 외국인에게도 적용을 하니까. 그러면 그 외국인도 시험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험 봐야 되겠죠. 외국인도 그러면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재적 목적인데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가로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라고 했는데 법은 뭐를 우리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중개업이죠.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2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뭐예요? 공정하고 투명한 무슨 질서가 잡힙니까? 거래 질서가 잡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결과물이고 2차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최종적으로는 뭐 함을 궁극의 목적으로 함입니까?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궁극의 목적은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기 하나가 빠졌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국민 경제 이바지, 국민 경제 이바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거기서 이런 개념들 좀 틀리다는 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개업과 중개 업무는 다르죠. 그렇죠? 이건 좀 다른 표현입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뭐를 말하는 거냐면 어떤 산업,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이죠. 근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세부적인 사무, 세부적인 사무가 뭐가 되겠어요? 중개 업무가 되겠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 표현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 표현과 지금 여기서 문항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런 표현 나왔죠, 그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 표현도 서로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고 그건 우리 법에서 할 일은 아니죠. 우리 헌법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는 데 도움을 좀 우리 주는 법이죠. 근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거하고 관련이 좀 되는 거죠. 중개업과 관련된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법에서 관여할 일은 아닌 거죠.